제1부, 왜 저 사람들만 멀쩡하지? 전쟁터된 LA 속 단 하나의 질서. 그 중심에 한인들이 있었다. 폭동이 한창인데 이상하게 이 거리만 조용합니다. 왜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받은 그 장면. 지금 가장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LA는 지금 마치 전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령 이후 평화 시위는 격렬한 충돌로 번졌고 도시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TV에는 붉은 속보 자막이 반복되고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 화염병 투척, 연기로 가득 찬 거리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지에서 단 하나, 코리아타운만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유리창이 멀쩡하고 사람들이 침착하게 이동하며 누군가는 길거리에 떨어진 유리를 치우고 있습니다. 은퇴한 소방관 잭 멀린스 씨는 이 낯선 장면을 처음 목격했을 때 의심했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조작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한인 청년들이 유리 파편을 쓸고 있고 중년의 한인 여성은 깨진 병 조각을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동네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라는 말만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그였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거리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들을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한인회라는 이름으로 뭉친 사람들, 교회 단위로 조직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평범한 상점 주인들까지 그들은 스스로 물자를 준비했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갖추고 있었으며 심지어 의료용품과 구조 시스템까지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한복판, 가니 부스에는 깨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달래주는 스페인어 자원봉사자, 길을 잃은 노인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젊은 한인 청년, 그리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며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의지와 수십 년간의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잭은 문득 과거를 떠올립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소방관이었던 그가 코리아타운에 출동했을 때 이미 불을 진화하고 건물을 방어하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인이었고 그때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라도 해야죠. 과연 이 작은 공동체에 숨어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들은 수십 년간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도시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2부, 우리는 그냥 가족이잖아요. 민석 씨, 그리고 한인 공동체의 조용한 힘. 다시 돌아간 거리, 그리고 만남. 잭 멀린스 씨는 다음 날도 어김없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전날의 풍경 때문이었습니다. 시위와 폭동으로 아수라장이 된 도시 속에서 묵묵히 거리를 정리하고 서로를 도우며 질서를 만들어가는 한인들의 모습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감동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어제와 같은 장소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형광조끼를 입은 청년들이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있었고 익숙한 얼굴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인물이 있었습니다. 반쯤 깨진 유리창 앞에서 묵묵히 쓸고 있는 한 남성. 잭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민석 씨 맞죠? 고개를 들고 잭을 바라본 민석 씨는 놀란 듯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활동을 지켜보셨다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지키는 사람. 민석 씨는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2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습니다. 그의 카페는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젊은이들의 공부 공간이자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거리, 이 가게가 제 삶입니다. 누가 지켜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켜야죠. 그 말은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의 카페는 1992년 LA 폭동 때도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위기를 맞았지만 항상 이웃들과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또 도와야죠. 그래야 이 동네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잭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위기 현장을 경험했지만 이처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로서의 대응. 그날 오후 민석 씨는 잭에게 동네 순찰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합니다. 잭은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노인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마켓 주인에게 연락처를 남겨주며 안심시킵니다. 어느새 서로가 하나의 팀이 된 듯 움직이고 있었죠. 해가 지고 다시 민석 씨의 카페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아이들 돌봄도 시작했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럼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교회 강당 쓰면 되겠네요. 잭은 이 조용한 논의 속에서 진짜 정부의 모습을 본 듯 했습니다. 실질적인 계획, 세대 간의 협력,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작은 커뮤니티는 위기 속에서도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밤이 깊어가며 카페에 조용한 여운이 맴돌았습니다. 민석 씨가 잭에게 김치찌개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이웃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잭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비록 도시가 여전히 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이 거리 한복판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잭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진정한 시민 정신을 배웠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 덕분이다. 제3부 2m 앞에서 불이 멈췄습니다. 박순덕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를 지켜낸 기적의 밤. 이걸 어떻게 두고 가요? 이게 제 평생인데. 그날 밤 잭 멀린스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몸이 굳어졌습니다. 긴급 속보. LA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화염병 투척. 건물 화재 발생. 경찰 소방 긴급 출동 중. 화면에 번진 붉은 불빛은 그가 익히 알던 거리. 바로 어제 순찰을 돌았던 곳이었습니다. 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던 시절보다 더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60대 초반의 한인 아주머니가 혼자 물을 뿌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위험해요. 대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두고 가요? 이게 제 평생인데. 그녀의 이름은 박순덕. 코리아타운에서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이민 1세대였습니다. 김치, 나물, 장조림 매일 정성으로 만든 반찬을 팔며 자녀를 키우고 이웃을 돌봐왔던 사람. 그녀에게 그 가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 달려온 이웃들. 그 순간 어둠을 가르며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한인 청년들. 그동안 여러 차례 잭이 보았던 바로 그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애들아 고맙다. 그런데 불이 너무 가까워. 청년들은 가방에서 꺼낸 소형 소화기와 호스를 들고 반찬 가게 뒤편 수도와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잭도 옆에서 호스를 잡았습니다. 소방서 출동까지 1시간은 걸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아야 해요. 누구 하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 이들은 순식간에 팀을 이뤘고 불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이 박순덕 아주머니의 오랜 친구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현금, 중요한 서류, 가족사진, 액자 등 중요한 물건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춘떡아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김치 냉장고는 못 옮겨도 네 손때 묻은 그 조리도구는 챙겨야지. 그 광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폭동과 불길 속에서도 누군가는 서로를 지키고 있었고 한 사람의 평생을 지키기 위해 이웃들이 온몸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불이 꺼지고 있어요. 2m 앞에서 멈춘 기적. 불길은 가까워졌고 바람은 꺼지지 않는 긴장감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제게 지휘 아래 한인 청년들과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쪽부터 물을 더 뿌리세요. 마른 박스는 다 치우고. 가스통 근처 조심하세요. 냉장고 뒤 전선 위험해요. 박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게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휘하며 마치 오랜 전우처럼 청년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을 무렵, 아저씨, 이쪽 꺼졌어요. 불이 꺼지고 있어요. 기적처럼 바로 가게 앞 2m 거리에서 불길이 멈췄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박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 반찬 가게 제 삶이었어요. 청년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 느꼈어요. 밤이 준 희망.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거의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소방대원은 잭을 알아보고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입니다. 누가 이끄신 거죠?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잭은 그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박순덕 아주머니는 이튿날 반찬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냉장고도 무사하고 김치도 멀쩡해요. 불쌍한 깍두기만 조금 덜 익었네요. 그녀는 농담을 건네며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손님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껏 드세요. 잭은 도시락을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나도 오늘 느꼈습니다. 제사부, 우리는 다르지만 결국 이웃입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손 내밀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낯선 사과의 시작. 박순덕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가 다시 문을 연 다음 날 가게 안은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김치를 버무리고 반찬을 정리하면서도 어제의 기적 같은 밤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모자와 짙은 눈빛, 그리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닌 중년의 라틴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박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폭력엔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중 일부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곳에 영향을 끼쳤죠. 정말 미안합니다. 박 아주머니는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쪽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그 짧은 대화는 거대한 갈등의 틈을 메우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했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연대의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공동체를 보여주고 싶어요. 배움의 시작. 그날 오후 박 아주머니의 가게에 또 한 명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정갈한 차림을 한 흑인 여성이었고 그녀는 근처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한인 공동체의 활동, 감동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혹시 김치 만들기 체험 가능할까요? 박 아주머니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하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세요. 내가 김치도 가르치고 반찬도 해줄게요. 난 매운 거 못 먹는 애들 미리 알려줘요. 이 작은 제안은 곧 큰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반찬 가게를 방문했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배우며 이웃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체험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교사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따뜻한 동네예요. 아이들도 느낄 거예요. 이웃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확장되는 협력. 한인의관에서는 연이어 회의가 열렸습니다.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통역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흑인 노인복지센터에서 의료봉사도 함께 해보자고 합니다. 이제는 단지 한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아닌 도시 전체를 위한 연대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하던 걸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이어가야 할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시의원들이 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해 공식 협력 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뉴스에서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이게 진짜 도시를 살리는 일이더군요. 한인회 회장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린 늘 여기 있었습니다. 알려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필요한 걸 했을 뿐이에요. 이런 조용한 마음들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위는 점점 잦아들었고 거리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시기를 통해 누구보다 많은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를 진짜로 지탱한 건 총이나 권력도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반찬을 나르고 밤샘 순찰을 돌고 번역 앱을 들고 법률 상담을 해주는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잭 멀린스 씨는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밤하늘 별처럼 조용히 빛나는 이웃들 덕분입니다. LA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어떠셨나요, 여러분? 폭력과 분열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순덕 아주머니처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이웃, 민석 씨처럼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상인,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없이 묵묵히 움직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널리 전해져야 할 진짜 뉴스입니다.